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학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클래스업이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아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정후보로 출마한 경자부 류기환, 부후보로 출마한 예술학과 김예은입니다. 네, 클래스업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클래스라는 단어가 수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교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층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는 공간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대생들을 학교의 주인으로서 높이겠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학기 초에 학우들 5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70%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이제 학우들은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학교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해본 결과 역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동과 같은 실기실은 저희가 직접 공기 측정기를 들고 측정을 해본 결과 작업 중에 기준치의 2배 이상의 미세먼지가 나오기도 하고 휘발성 물질 같은 경우는 측정 불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대 같은 경우는 실험기구들은 너무 낡아서 오차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는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아니면 소설로 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교육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 환경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조차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과 시설 문제가 우리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안전등급을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학교의 건물 38개 중에 20개의 건물이 C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 법규상 이제 D등급 이하에서는 건물이 이제 안전 진단이라던가 어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 위험이 큰 상태로 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능한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C등급 건물 20개 중에 12개가 40년이 넘은 건물들인데 이런 건물들의 상태는 더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안전 정밀 점검을 요청하여서 다시금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등급과 감가상각비에 의거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 학기 동안 홍두꺼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활동을 통해서 학내에 산재한 다양한 공간 문제들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의 개선을 바라는 학우들의 목소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선 후 총학생회 차원에서 아트앤 디자인밸리 안에 배치되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총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데이터화하고 우선순위와 이상적인 공간 비율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학협을 통해 현재 진행된 아트앤 디자인밸리 설계 계획을 이제 확보하여서 현실적인 학생 요구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학교본부 관계자와 총학생회 학생 대표가 일련의 과정을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와의 협상이 등심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심위 원래 취지는 이제 등록금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물 문제,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을 1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빠르게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이것을 점검하고 하는 교학협 회의를 통해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공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문제 혹은 시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공간 문제만큼은 저희가 따로 빼서 학교 협의체를 따로 구성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반적으로 시설 대비 기숙사의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학교의 기숙사비는 서울권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인실 기준으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립대 평균보다 1년에 100만 원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교육부에서 이제 기숙사 건립에 사용됐던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율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안이 채택이 되면은 기숙사 이자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고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한 달에 1만 원 정도 이제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만 원이면 1년에는 12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을 기숙사비 인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이런 것들까지 기숙사비 인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한 150개 정도의 사립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 전인교 학별로 봤을 때 우리 학교는 14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위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등록금 1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굉장히 초라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인교 확보율이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인교 확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어느 만큼의 전인교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권장한 바가 있고 거기에 몇 %를 지켰느냐라고 하는 비율인데 사실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저는 웃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국가에서 권장한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대학들은 거기에 맞추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전인교 확보율은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100% 이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학교에 계속해서 이제 전인교 확보라던가 조교 확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내용일 것이고 학교에서는 현재 이제 1차, 2차 면접을 보면서 나중에 다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인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학교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개선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학생회가 계속해서 자료라던가 아니면 학우들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학교를 압박하고 이제 그 답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재수강에 대해서 취득 학점이 우리 학교는 이제 B+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B+로 제한을 하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이대나 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기준을 A0로 제한 학점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페널티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현상 역시도 저희는 들어본 경험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체 학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여론 수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쳐야 되겠지만은 현재 이제 다른 학교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학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떤 학점 경쟁을 너무 과열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학우들의 의견 반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겠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 학우들의 어떤 학사 제도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데 학생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학우들의 연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학교 및 기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이 툴을 넣어놓고 우리 학교로 치면 클래스넷 아이디를 입력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기업과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학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전체 새내기들에게 이제 어도비 마스터 컬렉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학교들이 사례가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학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특히 우리 학교에는 미대나 건축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뭐 스케치업이라든가 라이노라든가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도비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학우들의 저희가 이미 수렴을 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추가로 이제 총학생회에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것들을 추가로 수렴을 해서 학교를 교학협의나 등심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존의 명사특강 강연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사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제 학우들이 원하는 명사가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명사 초청을 하는 행사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일반 학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누가 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여론 수렴을 거치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조그맣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강사 리스트를 만들고요. 작성을 하고 이를 통해 섭외한 강사를 모실 계획입니다. 인권, 인문학, 경제, 역사, 정치, 사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학우들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승리는 많은 여성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 주기나 빈도 아니면 생리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승리하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기에 쉬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익대학교의 경우에는 30일에 한 번씩 생리분결이 신청 가능하고 또 생리분결을 신청하려면 산부인과 진료서를 떼우거나 아니면 학교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사실 생리분결을 쓰는 이유는 수업을 갖기에는 너무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쓰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 학교에 와서 확인증을 받고 그걸 제출하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리의 주기는 사실 30일보다 짧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30일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여성의 몸에 대해서 모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돈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확립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21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일에 한 번씩으로 제한해 둠으로써 어느 정도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수업을 빠지는 경우에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인권위원회에서 다루는 성 관련 문제, 특히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성의 인권에 위해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적인 조언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사 또는 변호사와 연계하여 상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 역할은 어디까지나 상시 연계를 통해서 조언을 해주고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상시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성인권위의 개편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자문위원석이 추가되고 연계를 맺긴 하겠지만 전체 의결 과정이 달라지거나 성인권위가 크게 개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리플렛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공약들에 대해서 학우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워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학우들을 찾아가서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대안을 묻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약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어떤 학생에도 학우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것보다 더 훌륭한 대안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켜나갈 가치 혹은 운영의 기조 역시도 학우들로부터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면 임기 기간 동안 모든 학우들이 총학생회장의 얼굴은 알고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눠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흥익대학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우들을 직접 만나서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